자, 이번 주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 3위 자동차 판매를 달성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작년 이제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작년 1월 1위부터 6위까지 판매량을 보면 모든 자동차 판매량이 다 감소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 반도체 수급이 어려우면서 대부분 판매량이 좀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은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3위에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위부터 6위까지 다 판매량이 미세하게나마 좀 혹은 많이 감소한, 뭐, 르노 같은 경우 좀 많이 감소했는데, 대부분 감소를 했어요. 근데 혼자 유일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고, 그러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르노, 닛산을 이기고, 세계 3위,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이 있네요. 이어서 세계 3위로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공급이 좀 안 돼서였던 거거든요.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좀 잘 안 돼서.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 문제가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 잘 풀고 오히려 반도체 수급이 좀 잘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었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기차 등 판매 자체가 좀 늘었다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네시스 등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는데 그게 좀 잘 먹혀서 더 잘 팔렸다. 요런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은 왜 안 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는데 현대차는 그걸 좀 잘 해결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원활했었다. 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그 문제를 풀었던 것 같죠. 그 다음에 다음 전략으로는 이제 고가 전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에서 특히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라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론칭했고 이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판매 가격도 굉장히 좀 올라간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를 비교해 보면 현대자동차 승용차 부분이 제일 압도적으로 그래프가 좀 많이, 그러니까 평균 단가인데 평균 단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갑자기 혼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수치가 이제 기아차로 봐도 승용차 부분이 3천만 원에서 3,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대차는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제네시스 그 브랜드의 런칭 때문이거든요. 즉 제네시스를 통한 고급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는 약간 싼 그런 가격에 좀 저렴한 브랜드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품질의 좀 고가이지만 좋은 차다, 럭셔리 차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구매로 많이 이어져서 좋은 효과를 봤다는 거죠. 이러면서 각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인도의 GM 공장을 인수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내수 판매를 자랑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구수에서는 지금 중국을 이겨서 중국보다 인구수가 많은 그런 나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은 약간 고령화가 지금 이제 좀 시작된 경향이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고령화가 오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10대, 20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아서 계속 성장하는 되게 젊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3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인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런 엄청나게 좋은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인도에서 1위는 마루티 스즈키라는 아마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 일본 회사가 1위고 그 뒤를 이어 지금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도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10% 이상 이미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작년 현대자동차가 80만 대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한 8만 대, 10% 정도 더 늘어난 88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계속 장밋빛 미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적인 요소가 올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IRA 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핵심 원자재법, 유럽도 역시 보호무역이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약간 보호무역을 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혹은 전기차에만 혹은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겠어 라는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결국 우리나라 와서 공장이 만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건 어느 나라 뭐 중국에서 만들건 만들어서 팔기만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팔 거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 일자리를 만들어 라는 그런 약간 장벽이 생기는 거라서 그러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마다 각각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겠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결국엔 가격 경쟁을 상실하면서 이익률이 줄면서 영업 마진이 줄겠죠. 그래서 결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렇게 다 판매량이 감소했던 게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다른 회사,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판매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대부분 다 해결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많은 부분 해소된 걸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메이커 회사들도 계속 판매량이 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과연 이 3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인도에서도 판매량이 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제네시스 고급화 전략이 좀 잘 먹히고 있고, 그 브랜드가 좀 안착해서 이제는 좀 현대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했고 이끌어내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좀 판매량이 늘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전기차에서도 나름 현대자동차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한다면 이 세계 3위 자리를 판매량 세계 3위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폭스바겐 그리고 토요타를 넘어서 1위에서도 뭐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계속 선전해서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